옥스퍼드대 언어학과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AI 언어 모델 데이터를 분석하던 그날이 제 30년. 학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도 유럽어족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쌓아온 저에게 한글이란 존재는 그저 아시아의 수많은 문자 중 하나일 뿐이었죠. 교수님, 이상한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연구실 조교인 토마스가 들고 온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AI가 분석한 세계 문자들의 패턴 중 한글만이 유일하게 완벽한 규칙성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아. 서둘러 데이터를 재검증했습니다. 전 세계 3,800여 문자의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문자 습득 속도와 정확도 면에서 한글은 다른 모든 문자를 압도하고 있었죠. 알파벳은 평균 학습 기간이 20일이 필요했지만 한글은 고작 8일이면 충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AI의 문자 인식률이었습니다. 중국어 간체자가 92.3%, 일본어 가나가 94.1%, 알파벳이 96.8%의 정확도를 보인 반면 한글은 99.7%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30년간 보아온 어떤 문자책에도 이런 수치를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오류일 거야. 처음에는 AI 알고리즘의 버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증을 거듭할수록 이것이 오류가 아닌 한글만의 독특한 특성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문자의 형태와 소리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한글은 마치 완벽한 수학 공식과 같은 체계성을 보여줬습니다. 동료 교수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마이클, 자네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아. 아시아 문자를 연구하겠다고? 자네 경력에 5점을 남길 일은 없었으면 해. 심지어 어떤 이는 제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한 1446년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인본을 보면서 저는 더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600년 전에 이미 현대 언어학의 핵심, 원리들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문자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한글 창제 원리를 파고들수록 그들의 천재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자음을 만들 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은 현대 음성학의 기본 원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연구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됐습니다. AI 분석 결과 한글은 현존하는 모든 인간의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였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일부 부족의 특이한 발음까지도 한글로는 완벽하게 표기가 가능했죠. 6개월간의 연구 끝에 저는 영국 왕립학회에서 발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30년 경력을 걸고 한글의 과학성을 증명하겠다는 결심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 발표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지는요. 영국 왕립학회 연례 학술대회,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의 대강당은 800여 명의 세계적 언어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발표 시간이 다가올수록 강당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저는 세계 문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 슬라이드에 등장한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에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6개월간의 AI 분석 데이터를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강당 안에서는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현대 음성학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하는데 놀라운 점은 이것이 600년 전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질의응답이 시작되자마자 중국 베이징대 왕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윌슨 교수, 당신은 동양의 문자 역사를 전혀 모르는 것 같군요. 한글은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변형 문자에 불과합니다. AI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죠. 이어
도쿄대의 사토 교수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의 문자 체계는 일본의 가나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당신의 연구는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IBM의 왓슨과 구글의 알파고 팀이 검증한 AI 분석 결과였습니다. 세계 문자들의 제자 원리를 비교 분석한 빅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글의 제자 원리는 어떤 문자와도 유사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AI가 한글을 가장 효율적인 문자로 판단한 이유입니다. 청중석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MIT의 존슨 교수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연구팀도 최근 AI 언어 모델 개발 과정에서 비슷한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한글의 논리적 구조는 기계학습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중국과 일본 학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언론을 통해 제 연구를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고 심지어 제 이메일로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날아들었습니다. 위기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네이처 링귀스틱스의 편집장으로부터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당신의 연구가 흥미롭네요. 더 깊은 검증을 위해 한국의 연구진들과 협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제안은 제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연구 인생에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될지는요. 서울 모대학 국어학연구소에 첫 발을 들이던 날, 한국의 가을 하늘은 유난히 청명했습니다. 30년간 연구해온 서구 언어학의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윌슨 교수님,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을 직접 보실 수 있게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서 마주한 해례본은 제 학문적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600년 전 문서에서 현대 음성학의 핵심 원리들이 정교하게 설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기억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설명이 현대 음성학의 조음이치 이론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연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AI 연구팀과 협업하면서 우리는 한글의 구조를 AI 알고리즘으로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한글의 자모 결합 원리가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의 객체지향 개념과 유사합니다. ETRI의 김 박사가 보여준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의 기본 구조가 마치 현대의 컴퓨터 언어처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던 것입니다. 실제 검증도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학습 효율성을 측정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알파벳을 쓰는 언어권 학습자들은 평균 12일, 한자권 학습자들은 15일 만에 한글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글은 인간의 발성 구조와 인지 체계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된 문자입니다. 서울 모대학 음성학연구소에서의 실험은 이 가설을 증명했습니다. fMRI 촬영 결과 한글을 읽을 때의 뇌 활성화 패턴이 다른 어떤 문자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뜻밖의 발견도 있었습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가 시각장애인용 점자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던 것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기본 형태를 조합하는 방식이 점자의 원리와 일치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를 만들고자 하셨던 거군요. 국립한글박물관 연구사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간을 위한 가장 과학적인 소통 도구였던 것입니다. 석 달간의 연구는 제 평생의 학문적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네이처 링귀스틱스에 투고할 논문의 초고도 완성되어 갔습니다. 한글 인공지능 시대가
재발견한 과학적 문자 체계라는 제목의 이 논문이 세계 언어학계에 던질 파장을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한국 대학교에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 연구 결과를 접한 그들이 새로운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이제 한글은 세계 무대에서 새롭게 조명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날, 네이처 링귀스틱스의 편집장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언어학적 발견이라는 평가와 함께 제 논문이 최단 심사 기간인 3주 만에 게재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이 AI 언어 모델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ETRI 연구팀과 공동 개발한 한글 AI 프로그램이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글의 제자 원리를 AI 알고리즘에 적용해 문자 인식률을 기존 대비 23% 향상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기존 AI의 문자 인식 정확도가 평균 94.2%였던 것에 비해 한글 기반 알고리즘은 99.1%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는 속도가 기존 대비 2.8배 빨라졌다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윌슨 교수님, 이 데이터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모대학 연구팀이 보여준 fMRI 실험 결과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한글을 읽을 때의 뇌 활성화 패턴이 다른 문자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뇌의 언어 중추와 시각 중추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검증도 진행됐습니다.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한 6주간의 실험에서 한글을 배운 학습자들의 문해력 향상 속도는 다른 문자 학습자들보다 평균 68% 빨랐습니다. 교수님, 제 아이가 3일 만에 한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출신 어머니의 증언은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쓰인 어린 아이도 하루아침에 깨우칠 수 있다는 문구가 허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IBM 연구소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를 분석한 AI가 새로운 문자 체계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 AI는 한글의 제자 원리를 학습해 전 세계 어떤 언어의 발음도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옥스퍼드 동료 교수의 말처럼 한글의 과학성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네이처 링귀스틱스의 논문은 발행 2주 만에 인용지수 상위 1%에 진입했고 전 세계 130개 대학에서 교육자료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중국과 일본 학자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격렬히 반대하던 그들도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이 증명된 지금 놀라운 문자 체계를 어떻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1월의 어느 날 유네스코 소수민족 언어보존 자문위원회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2,500여 개의 소수 언어가 문자가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연구가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한글은 어떤 언어의 발음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배우기도 쉽고요. 방콕에서 열린 유네스코 아시아 회의에서 저는 베트남 소수민족인 흐몽족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글로 흐몽어의 육성조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윌슨 교수님, 우리 마을에서 시범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오스 교육부 장관의 제안으로 첫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라오스 북부 산악지대의 소수민족 마을이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문자가 없어 대대로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그들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작업이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개월간의 시범 사업 기간 동안 마을 주민의 82%가
자신들의 언어를 한글로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학습 속도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를 글로 남길 수 있게 됐어요. 한 소년의 말에서 문자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닌 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옥스퍼드로 돌아온 후 저는 영국 최초의 한글 연구소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한국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인류 공통의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 제안에 대학 이사회도 동의했습니다. 연구소의 첫 프로젝트는 AI 기반 한글 교육 플랫폼 개발이었습니다. 민족의 언어 특성에 맞게 한글을 최적화하는 이 시스템은 현재 아시아 5개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600년 만에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군요. 서울 모대학 교수님의 말씀처럼 한글은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의 언어를 지키는 도구이자 AI 시대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말 유네스코는 소수민족 언어 보존을 위한 한글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프리카와 남미의 소수민족들에게도 한글이 전파될 예정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는 도구를 발견한 것이니까요.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한다. 훈민정음 서문의 이 구절이 6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